안녕하세요. 이지앤 스마트 엔지니어링의 정규범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기 에너지와 전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전기 에너지와 전력을 전기 회로의 관점에서 살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전기 회로의 관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이 네모 박스가 전자 부품이라고 하면 이 전자 부품에는 우리가 전압을 넣죠. 여기에 우리가 넣은 전압이 1볼트라고 하고 여기에 1쿨롱의 차지를 흘린다고 하면 1줄의 에너지가 발생한다고 했죠. 차지와 전류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이와 같이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에너지와 차지와 볼테지의 관계는 E는 QV다 하는 것을 쉽게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전기 에너지는 전력 부품이나 전기 소자를 통과한 차지의 양에다가 그 전자 부품에 걸린 전압을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즉 E는 QV가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도체에 일정한 차지가 이와 같이 흘러갈 때 이 도체의 단면을 통과하는 차지의 양을 Q라고 하면 커런트와 Q의 관계는 I는 차지 나누기 T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므로 Q는 전류 곱하기 시간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일정한 전류가 흐른다 하면은 Q는 IT가 되는 것이지요. 따라서 전자 부품에서 에너지는 VIT 이런 관계가 성립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전기 에너지는 볼테지와 커런트를 활용해서 표현해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는데요. 그런데 전기 회로에서는 차지보다는 전류의 개념을 더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는 전기 에너지를 표현할 때 볼테지, 커런트, 시간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즉 E는 VIT가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우리가 직류 전류, 즉 일정하게 차지가 이동하는 경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이렉트 커런트, DC 전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따라서 이와 같은 전자 부품이 있을 때 일정한 전압을 V라고 가하고 커런트를 일정하게 흘리면 즉 차지가 일정하게 이동하면 전기 에너지는 어떻게 된다고 했죠? VQ이므로 VIT다 하고 앞절에서 설명했습니다. 이와 같이 에너지와 전압과 전류의 관계를 우리가 살펴보기 위해서 예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전압이 10V이고 전류가 3A 흐를 때 5초 동안 흘렸다고 봅시다. 그러면 에너지의 양은 어떻게 되죠? 에너지는 바로 VIT를 곱해주면 되겠죠. 10V 곱하기 3A 곱하기 5초 이렇게 되겠습니다. 150J이 되겠지요. 만약에 전압을 2배로 올려주면 어떻게 되죠? 전압이 20V가 되면 10 대신에 22 곱하기 되기 때문에 300J이 되겠죠. 이와 같이 우리는 전기 에너지와 볼테지 커런트 시간의 관계를 잘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전기 에너지와 전력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전력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전력은 단위 시간의 한 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전기 회로에서 살펴보면 일은 어떻게 된다고 했죠? VQ라고 했죠. 그런데 단위 시간의 한 일이 전력이기 때문에 전력 P는 에너지 E를 시간 T로 나누어 주면 되겠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되는 것이지요. E는 VQ인데 Q가 IT가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에너지를 시간으로 나누면 파워는 바로 볼테지와 커런트를 곱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파워가 볼테지와 커런트를 곱한 관계 쉽게 유도가 되죠. 따라서 이번에는 파워를 익숙해지기 위해서 한번 예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기에 전자 부품이 있고 여기에 10V를 넣었습니다. 건전지 10V를 넣고 전류를 3A를 흘렸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러면 파워가 어떻게 되죠? 파워는 바로 VI가 되는 것이지요. 따라서 10V 곱하기 3A 따라서 30 곱하기 볼테지 곱하기 암페어
이것을 와트라고 정의를 합니다. 따라서 30와트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전류를 30A, 즉 10배 흘려주면 어떻게 되죠? 파워는 10 곱하기 30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되죠? 300W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파워는 커런트와 비례하겠습니다. 전기 에너지에서의 전력 쉽게 이해가 되죠? 이제 교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통과하는 차지 양이 변동할 때, 즉 전류가 변동할 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AC는 Alternative Current, 즉 변동하는 전류라는 뜻이가 되겠고, 이와 같이 AC에 대해서 전류가 변동할 때 한번 살펴보죠. 전력을 우리가 정의할 때 전력은 VI라고 했죠. 그런데 이것이 시간과 관계가 없기 때문에 파워는 바로 볼테지와 커런트, 즉 교류에서도 일정하게 성립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에너지는 변동할 수가 있죠. 그런데 전력과 에너지 관계는 단위 시간의 한 일이니까 에너지가 바뀌면 이와 같이 시간에 대한 미분으로 생각해 줄 수가 있겠습니다. 이와 같은 미분 관계식을 정리하면 dt를 양변에 곱하면 dE는 pdt가 되겠고, 양변을 적분하면 어떻게 되죠? 이와 같이 되겠습니다. 1에 대한 적분은 바로 2가 됐기 때문에 에너지는 바로 VI, 즉 전압과 전류, 전력을 시간에 따라서 적분한 값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시간에 따라서 전력을 이와 같이 쓴다면 이와 같은 면적이 바로 적분이죠. 이와 같은 면적이 시간에 따른 적분이 되겠고, E는 이와 같이 표시되겠습니다. 이번에는 하한전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한전에서는 전기 에너지가 매우 중요하죠. 그런데 전기 에너지를 주율로 표현하면 매우 그 양이 많기 때문에 보통은 킬로와트 아워 이렇게 표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정에서 사용하는 전력이 시간에 따라서 막 바뀌게 되겠죠. 이와 같이 막 바뀌는 전력을 우리가 적분해서 이 양이 얼마인지 아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이것이 적선 전력계라고 하죠. 즉 전력을 측정해서 시간에 따라서 적분하면 그래서 에너지 메타가 되겠습니다. 적산 전력계, 즉 파워를 누적시키는 그러한 전력계니까 에너지 메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보통 우리는 아날로그로 사용하죠. 그런데 한전에서는 디지털 메타로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도 들어보셨겠지만 낮에 공장의 가동이 많기 때문에 낮에 전기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고 밤에는 좀 적게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보통 원자력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는데 이 큰 파워를 내는 원자력 에너지의 전력은 하루하루 쉽게 조절할 수가 없죠. 그렇다면 이렇게 파워를 조절하기 위해서는 석탄 발전이라든가 LNG 발전, 이런 화력 발전으로 조절하게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화력 발전으로 조절하려면 어떻게 되죠? 화력 발전으로 조절하려고 하면은 석탄이나 LNG를 쓰기 때문에 이산화탄소가 발생하겠죠. 그래서 청정 에너지가 되지 않는 것이죠. 따라서 밤에 사용하는 이런 전기는 남아서 버리는 경우도 많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디지털 메이터를 사용하면 GPS를 사용해서 시간을 정확히 알 수 있죠. 그래서 각 가정에서 언제 전기를 많이 썼느냐, 그러면 낮에 많이 쓰는 경우에 대해서는 전기를 많이 부과하면 되겠죠. 이와 같이 해서 디지털 전력계가 많이 필요하겠습니다. 즉 전기 분야, 전기 회로, 전자 회로 이런 분야가 많이 활용이 되겠죠. 이번 시간에는 전기 에너지와 전력의 관계를 전기 회로의 관점에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